네, 안녕하세요. 13주차 1강 1.13절 배광곡선과 루스 선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광곡선이 뭐냐 하면은 배광곡선 광원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상의 광도 분포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이거 문제 우리가 예제를 풀고 뭐 할 거예요. 일단 이제 이렇게 이런 거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어도 아 이런 거구나. 나중에 예제 푼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일단 한번 읽을게요. 광원 중심에 수직으로 종이를 넣었다고 가정해서 광도를 측정한 곡선을 우리는 배광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직 배광곡선이 있고 수평 배광곡선이 있어요. 광도 분포를 입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배광곡선은 이러한 배광곡선은 광원을 만드는 제조 회사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루소 선도를 그린 다음에 그것에 대한 총 발산 광속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어요. 루소 선도는 뭐냐 하면은 배광곡선을 이용한 오른쪽 평면의 광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원의 총 발산 광속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는데 배광곡선으로부터 0도에서 180도까지 광도의 크기를 오른쪽 평면에 나타내는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루소 선도는. 그래서 오른쪽 평면에 그린 루소 선도의 면적을 S라 할 때 총 발산 광속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광속 F는 R분의 2파이 S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이거 갖고 문제 다 풀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S는 루소 선도의 면적이다. 그러니까 S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광원, 원판광원, 원통광원에 대한 배광곡선과 루소 선도를 이용해서 광속 F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광원이라는 얘기는 이것을 점광원이라고 하지. 여기 광원이야. 예로부터 해서 광속 F가 있으면은 광도가 균일하게 사방으로 나가겠죠. 광도 I야. 광도 I가 이렇게 나가진다라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이거는 광도 I의 크기는 지금 같아요. 이렇게 전체가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나가는 거야. 그렇지? 사방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가 0도야. 0도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여기가 180도까지를 이 배광을 우리가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배광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확장을 원을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원을 이렇게 확장을 해볼게요. 아이고 그림이 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이라고 이렇게 그랬을 경우 이 광도를 정확하게 말고 그냥 감으로만 가세요. 감 그냥 대략 이렇다 해가지고 광도 I가 동일하게 여기 광도 I가 동일하게 이게 전체적으로 원이니까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나가지겠지. 이렇게 나가질 거라는 얘기예요. 점광원에 의해서 광도가 쭉 나가지는 거지. 얘를 오른쪽 평면에다가 얘를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쫙 광도 I 여기 광도 I가 전체적으로 이게 다 같은 거야. 여기 이쪽 화살표 이렇게 가 있는 거 왼쪽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다 그리는 거니까 그 광도를 왼쪽에다가 내가 안 그리는 거야. 지금 여기다만 그린 거예요. 그랬을 경우 그 광도 I를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야. 요 광도 그리고 지금 이 지점에서의 요 각도에서의 광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광도가 동일하지. 광도가 다 동일하단 말이야. 여기도 이 광도도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여기다 그려. 이거 연장해서 그린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그려가지고 여기까지 그려. 그러면 점점 다 그려질 수가 있겠지. 근데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가 광도 I였던 거지. 얘를 확장해서 이쪽 원까지 확장해서 그냥 쭉 그려. 이게 전부 다 I라는 얘기야, 광도가. 그래서 쭉 그려주면은 여기까지 그려주면은 뭐 여기에 의해서도 이렇게 나와질 거고 이렇게 해서도 나와질 거예요. 이렇게 나와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랬을 경우 여기를
원래는 여기서부터 그리면 되는데 그 그림 그리는 게 마땅치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확장을 한 거야. 여기도 확장을 한 거고, 여기 거리를 R이라고 할 경우, 즉 여기를 R이라고 하자라는 얘기야. 반지름 R, 반지름 원에 대한 반지름 R. 그러면은 여기도 길이가 몇이 되겠어? R이 되겠죠. 즉 여기도 R이 되는 거고, 반지름 R이 되는 거고, 여기도 반지름이 R이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 여기 길이는 광도 I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면적은, 여기 면적은 어떻게 될까? 면적 S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IR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광속 F는 아까대 어떻게 구하냐면은 R분의 2파이 S로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유도 과정이 있는데 그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전공하는 사람이나 석박사 이런 거 그 이후에를 갖다가 이걸 전공하는 사람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쪽으로는 이제 박사과정, 석사과정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R분의 2파이에다가 면적 S가 지금 이게 나왔지? RI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RI로 나왔어. 아,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니까 전체 길이는 어떻게 돼? 2R이 되네, 그치? 그래서 면적이 R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네, 그쵸? 면적은. 그래서 여기도 2를 곱하기 2를 해줘야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약분이 되는 거 보면 약분 되지. 그래서 얘는 여기 2가 있고 여기 2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4파이 I다라는 광속 F는 4파이 I다라는 이 루멘을, 점광원에 대한 광속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어. 광도 I는 오메가분의 F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오메가는 입체각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메가는, 그리고 이때 오메가는 입체각은 거리의 제곱에 R제곱분의 뭐였어요? 면적 S였다라는 얘기였던 거죠. 이거로 정의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R제곱분의 S 했는데 점광원은 9에 해당되는 거니까 9의 면적은 어떻게 돼?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 해가지고 약분 되니까 9의 입체각은 4파이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오메가는 4파이, 그리고 광속 F 해니까 광속 F는 이 식으로부터 광속 F는 뭐였어? 4파이 I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거죠. 초반에 했어요. 한 2주차, 3주차 때쯤 했었을 거예요. 한 거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4파이 I랑 여기서 지금 구한 4파이 I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광원의 배광곡선과 루소 선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 광속 F를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셨죠? 네. 요거에 대한 그림 내용을 이렇게 내가 다시 그려놨어요. 그래서 R하고 점광원에 의해서 나가지는 광도를 다 작성하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요것에 대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이쪽 오른쪽 평면에다가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를 다 그려주는 것이죠. 이 광도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I로 다 표현을 한 것이고, 여기 전체의 길이가, 여기가 반지름이 R인 거니까 전체의 길이는 2R이 되는 거고, 이 면적은, 그래서 이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2R 곱하기 광도 I라고 해서 2RI, 면적은 그래서 2RI다 라는 얘기야. 2RI. 그러므로 광속 F는 R분의 2파이 S인 건데, 이 S는 2RI니까 약분 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뭐가 돼? 2 곱하기 2는 4파이 I다 라는 광속을 이렇게 해서 배광곡선과 여기다 그린 걸, 이것을 배광곡선, 그리고 이쪽에다 그린 것을 루스 선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광곡선과 루스 선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전광속 F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여기다 또 말을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이제 과거에 판서했었던 내용 참고하면 되고요. 다음은 원판 광원의 배광곡선과 루스 선도를 볼게요. 원판 광원이라고 하는 것은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을 천장에다가 이제 매립을 한 거야. 그랬을 경우 이때
이렇게 나타나지겠지. 이 형광등이 예로부터 나와지는 배광 곡선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광이 없어.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나가지는 게 가장 광도가 세냐면은 수직인 여기 제일 세. 그리고 나머지는 이 광도 I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서 그때의 배광 곡선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얘는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예요. 광도 I야. 얘는 좀 약하고 요 길이보단 약하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긴 더 약해지겠지, 약해지겠지, 여기 약해지겠지. 이것에 대해서 큰 원을 이렇게 그릴 경우 큰 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의 길이가 몇이야? 그렇지, R이야. 반지름 R. 그런 것을 오른쪽 평면에다 그리는 거예요. 오른쪽 평면에다가 쭉쭉 이어서 그리는 거지.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쭉쭉 그리는데 이 부분은 지금 광도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올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나올 거고 해가지고 여기서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예요. 광도 I가. 그래서 얘를 갖다 다 이으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I다라는 얘기고 화살표 이렇게 해놓을게요. 광도 I. 그러므로 여기 길이는 몇이야? R이죠. 여기 R이니까. 그러므로 저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돼? R 곱하기 I 한 다음에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RI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전광속 F는 이런 원판 광원의 전광속 F는 R분의 일단 2파이 S인데 이때 S 면적이 어떻게 된다? R분의 2파이 쓰고 S가 2분의 RI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얘는 나눠줘서 얘는 그래서 값이 몇이 나와? 그렇지, 파이 I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판 광원의 광속은 파이 I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당연히 단위는 루멘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광곡선과 루스 순도를 이용해서 원판 광원의 광속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판광원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놓은 거니까 이것도 참고를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요. 다음에는 좀 전에 이거는 또 판서했었던 내용. 시간이 우리가 이제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원통 광원의 배광곡선과 루스 선도를 보겠어요. 원통 광원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형광등을 우리가 이제 벽면에 이제 뭐 이렇게 광고 뜨고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광원을 이렇게 형광등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광고판 이렇게 보면 여기 훤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되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되고 그런 원통 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원통 광원의 배광곡선과 루스 선도를 볼게요. 얘는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가장 세고 그 다음엔 좀 약해질 거야. 그 배광곡선은 근데 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진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반대쪽에도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대하고는 뭐가 다른 거냐면은 저 뭐야? 원판 강화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쪽으로도 빛이 나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 같이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도를 보면은 여기가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배광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 이 지점에 대해서는 0이야.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딱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리면은 여긴 0이고 요쪽 가는 것들은 요쪽 가는 것들은 이렇게 가는 것들은 얘보다는 더 약한 거야. 광도가. 그래서 걔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려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어떻게 나와지냐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나와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가 물론 광도 I가 가장 센 것이야. 여기는 반지름은 여기가 R인 것이 되는 거고 R.
그러므로 이 타원형 이렇게 나타난 이 면적 S는 이게 다 이렇게 나와진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팔자형으로 나온다라는 게 팔자형으로 저 뭐야 백왕곡선이 그려진다라는 게 이렇게 옆으로 내가 그리면 이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진다라는 게 백왕곡선이 팔자 이렇게 하면 팔자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백왕곡선이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게 그거에 대해서 루스 선들을 그리면은 오른쪽 같이 타원형으로 그려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타원의 면적은 이러한 타원 이걸 타원이라고 합시다. 이 타원의 면적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겠어요. 여기를 A. 그러면 타원의 면적 S는 파이 곱하기 A 곱하기 B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런 타원의 면적의 공식은 이거 파이 AB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걸 대입하면은 전체 이거를 타원이라고 생각하면 이때 이 면적 S는 I 곱하기 R로 써주면 되네. 즉 RI로 써주면 되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타원의 면적이 반만 있는 거지 있죠. 즉 요쪽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쪽의 면적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요 면적에다 뭐를 해주면 돼?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 타원의 면적은 2분의 RI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속 F는 R분의 2파이 S인 건데 R분의 2파이 쓰고 면적 S는 2분의 R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하고 약분되고 R하고 약분되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파이 AB인데 지금 면적 A 그래서 2분의 RI가 아니라 파이 AB니까 여기 면적 잘못 썼네. 그치? 파이에다가 파이 RI인데 이것을 반으로 나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분의 파이 RI야.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기를 2분의 RI가 아니라 2분의 RI는 저거 있잖아. 삼각형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2분의 파이 RI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는 약분되고 R하고 약분되니까 얘는 몇이 나와? 파이의 제곱 I가 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통광원의 백왕곡선과 루스선들을 이용한 광속 F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원통광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한 그림으로 표현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설명 이렇게 또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세요. 지금 얘기한 거를 판서했었던 내용들이에요. 뭐 여기 타원의 면적 이렇게 하는 거, 요 타원 해놓고 반타원의 면적 해가지고는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해놨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여러분도 안 되니까 축 중앙 수직 방향의 광도가 I 칸델라인 원통광원의 정광속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원통광원 지금 했던 것처럼 원통광원은 파이의 제곱 I다라고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딱 찍으면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백왕곡선과 루스선들을 위한 거. 원통광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원통광원. 얘의 백왕곡선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팔자형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팔자형으로 이랬을 경우 얘를 갖다가 루스 선도를 그리면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딱 해가지고는 딱딱딱딱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보면은 나오고 이거 한 것에 대한 각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각도 디그리 이렇게 각도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가장 큰 거야. 지금 90도일 때 여기가 0도고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제일 크고 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나와진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긴 점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지고 요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광도 i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당연히 r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 이 면적 s는 타원의 면적이니까 파이의 a, b인데 파이의 ri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져야겠지. 2분의. 그러므로 광속 f는 r분의 2파이 s인 건데, r분의 2파이 s인 건데, r분의 그래서 2파이에다가 s는 2분의 파이 ri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2하고 약분되고 r하고 약분되니까 얘는 몇이 돼? 파이의 제곱에 i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정광석 f는 파이의 제곱에 i다라는 겁니다. 어떤 광원? 그치, 원통 광원에 대해서, 원통 광원은 그래서 파이의 제곱 i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계세요. 원통 광원의 정광수 f는 어떻게 되냐? 파이의 제곱 i, 지금 했던 것처럼 파이의 제곱 i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하면 1번, 2번으로 해서 정답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219번 휘도는 B 스틸브, 반지름은 R cm인 등 휘도 완전 확산성 구광원의 전광속 F는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거네. 구광원이다 라고 하면은 점광원이구나 해가지고 F는 4파이 I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풀이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배운 것처럼 또 한번 해볼게요. 점광원이야. 점광원은 전체적으로 다 광속을 내뿜고 있죠. 즉 광도를 내뿜고 있는 거야. 다 광속이 전체적으로 다 나가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 나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광도 i가 이렇게 나가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반지름이 r인 건데 여기로부터 해서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그렇게 그리면은 이거 그리기가 여러분들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는 이 원을 하나 더 크게 그렸어요. 자,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야. 반지름 r. 여기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이때 이 지점이나 이 지점 전광원이니까 이때의 광도는 동일해요. 광도 i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동일한 광도 i가 쭉쭉쭉쭉 다 나가지는 것이지. 이렇게 광도 i가 이렇게 나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가지는 거야. 얘를 쭉 잇는 것이지. 그럼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야. r. 여기는 어떻게 돼? 그래서 2r이 되는 거죠. 여기 밑변은 몇이 돼? i가 되는 거죠. 이때 면적 그러면 s는 어떻게 돼요? 면적 s는 ri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속 f는 r분의 2파이 s다라고 해서 r분의 2파이 곱하기 면적 s가 ri니까 ri 이렇게 써주면 r하고 약분되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요? s는 또 내가 사실 지금 졸려. 또 졸려. 그래서 ERI네, 그치?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ERI. 그래서 요거 곱해주면 몇이 되겠어? 4파이 i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광곡선과 루스 선도를 이용해 가지고 전광속 f를 구해 보니 그건 4파이 i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파이 i인데 i에 대해서 표현이 안 되어 있네. 그치? 그러면 이때 우리가 여기는 보니까 다 b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휘도 b는 a분의 i가 되는 것이야. 그치? 이때 a는 어떤 면적이야? 투영 면적이네. 이 점광원, 구광원에서 투영을 하면은 투영 면적은 몇이 되는 거야? 그렇지, 원의 면적이죠. 그래서 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 r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i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이 식으로부터 i는 이쪽 쫙 넘겨주면 파이 r의 제곱의 b가 되겠네. 그러므로 광속 f는 4파이, 지금 i가 이렇게 나왔는데 i 대신에 요거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여기에 파이 r의 제곱 b다라는 거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요거 곱해주면 4파이의 제곱에 r의 제곱에 b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파이 제곱에 r의 제곱에 B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 이렇게 해서 풀이 1은 지금 배광곡선과 루스 선도를 이용한 것을 본 것이에요.
다음 풀이 2와 풀이 3으로 한번 과거에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리마인드 하는 생각으로 한번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좀 전에 B는 A분의 I라는 거 우리가 구했었잖아. 그치? A분의 I. 이때 A는 투영 면적을 의미하는 거였어. 그쵸? 그래서 투영 면적이니까 파이 아래 제곱이 되는 것이지. 파이 아래 제곱. 왜 I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풀이 2라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이때 광도 I는 오메가 분의 F인 거야. 그치? 오메가 분의 F. 이때 오메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몇이 되겠어? 9광원인 거니까 그렇지 4파이가 되는 것이지. 4파이 분의 F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 식으로부터 광속 F는 4파이 I가 되는 거고 여기 I가 지금 4파이 분의 F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겠네. 파이 R의 제곱에 광도 I는 4파이 분의 F다라는 것이에요. 그쵸? 그러므로 요 식은 해주면은 4파이의 제곱에 R의 제곱에 광속 F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므로 질문은 전광속 F 구하는 거니까 F는 4파이 제곱에 R의 제곱을 이쪽으로 샥 넘겨주면 되니까 4파이의 제곱에 R의 제곱에 휘도 B가 되겠다라는 거죠. 4파이 제곱에 R의 제곱에 B 이렇게 해서 풀이 1을 이 휘도에 대한 식으로 해가지고 광도로 해가지고 이러한 관계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풀이 3은 여기 완전 확산성이라고 얘기하면 뭐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죠. 광속 발산도라는 걸 생각하라고 했어. 그래서 광속 발산소 타우는 완전 확산성일 때는 이 투가율은 1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광속 발산도 R은 타우의 2고 이것은 뭐야? 그렇지. 파이의 B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치? 이때 타우는 1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2는 파이의 B다라는 얘기야. 2는 파이의 B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조도 2는 A분의 뭐야? 그렇지. FG 럭스 단위는 럭스인데 룸앰퍼 제곱미터라는 얘기였던 거였어. 그쵸? 그러므로 이때 면적은 이때 조도 구할 때 면적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그냥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면적. 그러므로 여기는 9광원이라고 했으니까 9광원의 면적은 표면적은 어떻게 돼? 그렇지. 4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4파이 R의 제곱에 광속 F. 그러므로 요식에다 대입하겠어요. 조도 2가 그러므로 요식에다 대입하면 4파이 R의 제곱에 광속 F는 파이의 B다라는 것이야. 그치? 그러므로 광속 F는 어떻게 돼? 4파이 R의 제곱을 이쪽으로 샥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4파이 파이 있으니까 파이의 제곱에 R의 제곱에 B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파이 제곱에 R의 제곱 B 해가지고 이렇게 풀이 2, 3으로 해서도 정답 4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줄을 알아야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네. 참고하고요. 자, 요거 또 풀어볼게요.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났지만 220번 완전 확산성 평판광원의 최대 광도가 I 칸델라일 때의 전광속 F는 어떻게 되냐. 평판광원 아까 구해봤었지. 그치? 평판광원 이렇게 해서 있을 때 아까 이거 했는데 그치? 평판광원 어떻게 나왔어? 파이 I가 나왔어. 그쵸? 파이 I 아까도 했나 안 했나 내가 볼게요. 평판광원은 이거는 구광원 점광원인 거고 원통광원 평판광원은 저거로만 했었구나. 보도록 하죠. 에휴, 시간이 없어가지고 했으면 그냥 넘기려고 했던 건데 평판광원입니다. 평판광원은 이렇게 해서 형광등을 천정에다 이렇게 매립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얘로부터 나오는 광도는 이렇게 밑으로만 수직일 때가 가장 크고 이쪽에 대해서는 0이 나와주는 거였어. 그래서 이때의 광도는 배광곡선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요거에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배관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얘를 오른쪽 평면에다 그릴 때는 이 광원은 위쪽에도 있는데 위쪽으로 하나도 안 날아간다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그 배관 곡선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큰 원을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가 몇이야? 반지름이다 라는 얘기야. 이 큰 원에 대한 반지름이다 라는 얘기야. R. 그거를 이렇게 이쪽 옆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릴 때 이 광도는 여기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서 제일 커지는 거야. 이거에 대한 광도를 이렇게 I 그려주고 여기는 조금 작고 조금 작고 작고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와진다 라는 것이죠. 위에는 없는 거고. 그러므로 여기는 반지름이 R이었던 것이야. 그래서 이때의 면적 S는 어떻게 된다? 2분의 RI다 라는 것이죠. 그쵸? 그러므로 광속 F는 R분의 2파이 S다 라고 해서 R분의 2파이에다가 면적 S는 2분의 RI가 되겠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분되고 R하고 약분되니까 얘는 뭐가 돼? 그렇죠. 파이의 I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판 광원의 전광속 F는 파이 I다 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221번 보도록 하죠. 균일한 휘도를 가진 원통 광원의 축 중앙 수직 방향의 광도가 200칸델라이다. 원통 광원의 광도가 200칸델라라는 얘기네. 그러면 원통 광원의 광속은 어떻게 됐어요? 원통 광원? 그렇지. 파이의 제곱 i라고 아까 내 구했어. 그거 구한 거를 다시 확인하면 돼요. 원통 광원일 때 이거야. 그런데 이때 광도가 200칸델라니까 광속은 200 파이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때 이 원통 광원의 구면 광도는 얼마인가? 구면이라는 얘기는 구라는 얘기야. 이렇게 구면 광도라는 얘기야. 이때 이 광도를 구하는 거네. 이 광도 여기 이 구면의 광도를 의미하는 거네. 이때 이 구면 광도를 구하는 것은 얘가 점광원으로 취급해 가지고서 그때 이 광도를 구하라는 것이야. 형광등은 아주 멀리에서 원통 광원을 아주 멀리에서 보면은 걔도 점광원에 속하거든. 점광원에 속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 구면 광도 그거의 구면 광도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점광원의 구면 광도는 어떻게 됐어? 점광원 그렇지. 광속 F는 4파이 I다 라는 것을 구했었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때 이 I는 원통 광원의 광도가 이거였으니까 광도 I는 광속 F는 200파이의 제곱이었어. 요 놈이 4파이 I라는 것이지. 그래서 얘가 200파이의 제곱이다 라는 얘기야. 이때 그때의 구면 광도 구하라는 거니까 이 광도 I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얘를 그러므로 광도 I 구하라면은 4하고 이거 200하고 약분하니까 50이 되겠지. 파이하고는 약분되고 그래서 50파이가 되겠네. 그치? 50파이. 그래서 얘는 50파이를 계산기를 써서 구해보면 약 157 정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원의 전광속은 루소 선도의 면적의 다음의 어느 것을 곱하는 것인가? 그래서 전광속 F는 R분의 2파이 S다 였는데 루소 선도의 면적이 이 S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루소 선도의 면적에다 뭘 곱한 거야? R분의 2파이를 곱한다. R분의 2파이를 곱한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의 평판 광원의 광도는 광도가 i일 때 전광속 F는 파이 i다 라는 거 평판 광원에 있을 때는 여기 구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으로 해서 정답 확인을 했네요. 여러분들도 졸릴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쉬운 내용인데 요거 하면 안 될까? 잠깐만. 요게 길다 이게.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